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저희가 여러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유방통증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유방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오늘 프리비 유방외과 박수빈 원장님과 함께 유방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 유방외과 박수빈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서 바쁘셨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좀 어떤가요? 사실 유방질환은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진 않습니다. 다만 추석 이후로 연말 전에 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실제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방질환 치료법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치료법이 맘모톰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오늘 맘모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맘모톰 시술 어떨 때 꼭 해야 될까요? 먼저 맘모톰 시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맘모톰 시술의 정식 명칭은 진공보조흡인 유방 생검술이라고 합니다. 맘모톰은 이 시술을 할 때 사용되는 장비의 이름을 말하고요. 장비의 회사 이름에 따라서 앵코, 백스코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장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맘모톰 시술이라는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조직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총생검이라는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얻기 위해 보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맘모톰 시술입니다. 총생검보다 좀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진공 흡인 방식으로 조직을 빼내는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서 외과적 절제생검과 유사한 정도의 정확한 조직 검사 결과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현재는 양성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제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 번에 제거와 조직 검사,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유방에 혹이 있다고 모두 맘모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방의 양성 종양은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 관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종양의 모양이 의심스럽거나 추적 검사에서 종양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개수의 변화가 생겼을 때 또는 현재는 양성 종양으로 보이지만 환자가 유방암 가족력 등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에는 맘모톰이 또 필요합니다. 또 유방통 등 불편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나 이민이나 유학 혹은 임신 계획 중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추적 검사가 어려울 때도 맘모톰 조직 검사나 제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이 맘모톰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해야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맘모톰은 3cm 이하의 양성 종양의 제거에 사용이 권장되고 3cm 이상이면 외과적 수술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3cm 이상이더라도 혹의 종류에 따라 맘모톰으로 완전 제거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이미 만약 조직 검사로 양성 종양으로 확인이 됐을 때 환자가 수술로 인한 피부 흉터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도 맘모톰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학적 소견상에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맘모톰을 바로 하지는 않고 총생검을 통해서 조직을 일부 먼저 채취하고 악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직 검사로 먼저 악성, 양성 여부를 알아보고 또 내가 맘모톰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원장님, 치밀 유방은 맘모톰 수술을 받으면 위험한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치밀 유방이 뭔지도 궁금한데 이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치밀 유방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유방은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성과 그리고 유즙을 운반하는 유관으로 이루어지는 실질 조직과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치밀 유방이란 유선 조직 등 실질 조직이 지방 조직의 양보다 많고 더 촘촘하게 분포된 유방을 의미합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의 40에서 70%가 치밀 유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치밀 유방은 우리가 검진으로 국가 검진으로 시행하는 유방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하얀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좌측 사진이 지방 조직이 많은 비치밀 유방, 그리고 우측 사진은 치밀 유방으로 조금 더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유방에 생기는 혹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밀 유방이 심할수록 유방 촬영만으로는 내부의 혹을 조금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방 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통해서 유방 촬영에서 혹시나 보이지 않았던 종양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치밀 유방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유방 조직 밀도가 조금 더 높고 단단하다 보니까 맘모톰 시술이 더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맘모톰의 특수한 바늘이 큰 절개 없이도 유방 실질 조직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유방에 삽입이 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여성의 치밀 유방에 맞춰서 개발된 신형 맘모톰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 치밀 유방의 경우도 맘모톰 시술이 가능하군요. 원장님,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이 치밀 유방이 유방암 전 단계로 가는데 이게 진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 질환이나 이제 유방암의 전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방 촬영만으로는 조그마한 종양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 많은 가슴보다 아무래도 혹이 커지기 전에는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유방 초음파를 포함해서 정기 검진을 꼭 하도록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방 촬영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유방 촬영의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로는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와 그리고 전반적인 유방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 역시 아무래도 유선 조직이 많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밀 유방에서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암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상 만약 치밀 유방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면 평상시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꾸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치밀 유방은 가슴의 크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단단함 정도만일 것 같아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가슴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입니다.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유선 조직이 지방 조직보다 많으면 치밀 유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슴의 크기는 이 지방 조직이 많은 경우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슴이 커 보여도 실제로는 유선 조직이 별로 없는 분도 있고, 또 가슴이 작아도 지방 조직은 거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선 조직으로 꽉 차 있는 분들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슴의 크기와 치밀 유방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서 환자분들이 가슴이 작아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유선 조직의 양은 그 크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성분들은 항상 검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밀 유방과 가슴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맘모톰 시술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맘모톰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맘모톰을 받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 또 시술 받기 전에 참고사항은 뭐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맘모톰 수술은 이게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금식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원래 하시던 식사를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가슴에 압박붕대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넉넉한 상의를 입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간혹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당뇨나 고혈압 약은 드시던 대로 꼭 다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단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혈종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만모톰 수술이 많이 아플까 봐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 전에 혹 주변으로 국소 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마취만 잘 되면 마취 후에는 실제로 수술 중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두 시간 뒤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욱신거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고 일상생활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 만모톰 시술은 어떤 상황일 때 권하시나요? 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성종양이지만 그냥 놔두기엔 애매하고 또 수술하기에는 흉터도 많이 남고 과한 경우에 이런 경우 만모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성종양 중에서도 암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병변이 이미 크거나 점점 커져서 증상을 유발할 때 이런 경우에 만모톰으로 제거하면 작은 흉터로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민이나 임신 계획 등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이나 시술이 힘들 경우에는 예방적인 제거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유방 피부에 난 혹도 만모톰으로 제거가 가능할까요? 유방에 난 혹도 만모톰으로 제거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죠? 네. 제 생각은 왠지 X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생긴 혹은 만모톰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만모톰은 진공 보조 유방 생검 장비이기 때문에 유방 종양의 정밀한 조직 검사나 아니면 양성 유방 종양의 완전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부 종양이 위치가 유방에 있다 하더라도 만모톰을 통한 치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모톰 시술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만모톰 시술이 장점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만 많은 만모톰, 단점도 있을까요? 일단 만모톰은 장점이 훨씬 많은 시술이긴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종양을 정확하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요. 또 통증에 대한 부담도 적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만모톰 수술의 경우 만약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면서 지혈할 수는 없고 단지 압박 지혈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나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또 내부에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혈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부에 멍이 들거나 멍울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불편감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양소량이고 또 멍이 이제 흡수되듯이 저절로 대부분 다 자연 흡수되기 때문에 1, 2주 내로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길어도 한두 달 내로 모두 회복됩니다. 또 이 외에도 수술 부위에 함몰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종양이 큰 경우에 특히나 일시적으로 함몰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주변 조직이 회복되면서 다 괜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모톰 시술의 장단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유방 변형을 피하기 위해선 가슴의 혹이 더 커지기 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만모톰 시술을 받아봤다면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모톰 시술 후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만모톰 시술은 안정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준수해 주시면 원활한 회복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일단 수술 후에 압박 붕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보통 하루 정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보통 다시 붕대를 감을 필요는 없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혹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언제부터 씻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목욕탕 언제부터 갈 수 있나요?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샤워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 붕대를 풀고 절개 부위에 방수밴드를 붙인 후 바로 샤워 가능하시고요. 만무톰 수술은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아주 작고 또 깨끗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피부가 이제 혹시나 그래도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일주일 가량은 방수밴드를 붙이고 그리고 사우나나 탕목욕은 일주일 뒤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운동 여부에 대해서도 요거는 이제 운동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가슴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강도의 운동은 바로 다음 날부터도 가능하시고요. 가벼운 필라테스나 요가, 산책이나 하체 위주의 운동 같은 거는 괜찮으시고요. 가슴이 혹시 많이 흔들리거나 또 팔을 조금 격하게 움직이면서 가슴까지 자극이 갈 수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상처가 잘 아물었다가도 재출혈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나 스피닝 같이 조금 가슴에 충격이 갈 수 있는 강도의 운동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일주일 정도 또 똑같이 삼가시는 게 좋고 이후부터 약간의 음주는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장님과 만무톰에 대한 속 시원 답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시술이든 본인과 맞는 병원을 고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만무톰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만무톰 시술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짧은 시술 시간 그리고 높은 편의성을 지닌 만큼 간단한 시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절대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스킬 그리고 노하우가 뛰어나야 하고 유방 초음파 영상 판독의 전문성을 지니고 또 수술 후에 유방 조직의 손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보유한 장비의 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실력과 경력, 원내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 만무톰에 대해서 OX 퀴즈 한번 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만무톰은 회복 기간이 길고 입원이 필요한 수술일까요? 아까 짧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만무톰 수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를 하고 또 비교적 간편한 수술로 통증과 출혈에 대한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수술 당일 그래서 1시간 정도만 조금 안정을 취하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도 가능하고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당일 입원 조치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무톰 시술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매번 느끼지만 원장님과 얘기를 나눌수록 저도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장 좋은 것은 유방암이 되기 전에 위험성이 있는 병변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유방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프리뷰 유방외과 박수빈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유방 건강은 평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요. 하루 3가지 이상 과채소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절주와 금연도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겠죠. 평소 나의 가슴 상태를 체크해보면서 가슴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